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김민서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손선인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커머스 업종에 관련해서 메타 광고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커머스 쪽에서는 좀 메타 광고가 워낙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커머스 업종 광고주분들은 이제 메타 광고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광고여서 좀 많이들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실제로 요즘에 저희 회사 쪽으로도 좀 대행 문의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도 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부터 그 다음에 세팅이나 그 다음에 소재 뭐 전략이나 그런 이커머스 업종에 관련한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DA 쪽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도 많이 하지만 왜 꼭 굳이 배너 광고, DA 광고를 좀 해야 할까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민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식품이나 뭐 뷰티나 그런 이커머스 업종에서 구매를 하실 때 주로 어디서 좀 구매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정보는 인스타에서 좀 많이 접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인스타에서 그냥 뭐 SNS 같은 경우에서 좀 찾아보다가 그 브랜드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브랜드를 알고 나서 뭐 검색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커머스 업종 많은 분들이 뭐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서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알고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DA 같은 배너 광고로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야만 그 사람들이 알고 검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검색 광고만 진행하고 계시는 광고주 분들께 제가 꼭 DA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는 왜냐면 자사명으로 최대한 검색 광고는 효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DA를 하지 않는 이상 자사명으로 효율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 자사명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DA로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아 얘네가 이런 브랜드도 있구나. 이 제품 좀 괜찮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꼭 DA나 메타 광고, 구글 광고 같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좀 효율을 좀 보는 거를 좀 더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효율이 좋지 않아서 뭐 다시는 뭐 광고를 하지 않는다 라든지 아니면은 메타 광고는 워낙 좀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운영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좀 메타 광고를 꺼려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 광고비를 막 많이 쓴다 이보다도 그 다음에 뭔가 효율이 안 난다라는 것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 일단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효율, 뭔가 전환 효율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메타 광고 내에서 리타게팅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타 광고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광고 매체에 대해서도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광고주들 중에서도 메타 광고를 하고 나서 메타 광고 내에서의 직접적인 전환이 나오는 것보다도 검색 광고 내에서 자사명 브랜드 검색의 효율이 갑자기 급 좋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천천히 모수가 쌓이고 나서 메타 광고 내에서도 효율이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 그 다음에 그 다른 타 매체에 대한 효율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수가 쌓였는지까지도 같이 파악해서 그 메타 광고의 효율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즉각적인 효율을 원하시는 광고주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광고 매체 자체를 그러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둬야 되는 텀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 있을 때까지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타 매체와의 시너지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수가 쌓인 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타 매체 그 다음에 최적화가 되기까지 시간 어느 정도 광고 운영 시간
확인해 보면서 너무 빠르게 메타를 접진 않으셨는지 또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광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1, 예산 어느 정도 테스트를 좀 해봐야 하기 때문에 1, 예산도 한 5에서 10만 원을 좀 많이 제한해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광고주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기간을 좀 정해두고 1, 예산 5만 원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기간도 2주 내지 뭐 2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5만 원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예산이랑은 저는 효율에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 1 예산이 조금 광고비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정해두고 그럼 특정 기간에만 한번 부스팅을 해봐서 모수를 좀 쌓아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또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1, 예산 3만 원도 안 10만 원 이하로 썼는데 지금은 훨씬 진행을 많이 해서 1, 예산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러면 대신에 1, 3만 원 하시는 그 광고주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간을 오랫동안 두고 모수를 정말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다는 마음으로 트래픽 광고만 처음엔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효율적이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운영. 이건 정말 광고주분들의 이제 많은 뭐 자유긴 하지만 실제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나 특정 이 정도 예산 쓰고 이 정도 효율을 꼭 끌어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이제 메타나 다른 광고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전략적인 게 조금 필요하다. 예산을 지금은 많이 못 쓴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목적이 전환 목적이 아니라 모수 쌓기용으로 목적을 가진다든지 좀 거기에 맞춰서 광고 목적을 좀 다르게 하면서 저는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컨설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광고 운영도 같이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 예산을 5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 테스트 같은 건 타겟팅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소재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실제로 타겟팅을 해보려면은 한 2개 이상 내지는 해봐야 어떤 타겟팅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지 파악이 되는데 그게 적어도 1, 5에서 1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1, 예산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인데 나는 1, 예산 3만 원만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한 타겟팅만 한번 해보고 이 타겟팅의 효율이 안 나면 이걸 끄고 다시 새로운 타겟팅을 진행해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궁금증 같은 경우에도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 광고주님들이 가끔 메타 광고를 제안하면 저희 인스타 게시물 홍보하기 쓰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광고하고 있어요. 광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 진행하고 계세요? 그 메타 게시물 홍보하기 그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메타 라이브러리에서 운영하는 그 광고 운영이랑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것도 저도 인스타 게시물 홍보하기도 저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메타 광고는 이제 광고 관리자 내에서 하는 게 이제 메타 광고인 건데 실은 둘 다 예산 쓰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피드, 인스타그램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에도 피드에 올라와 있는 걸 좀 간편하게 광고를 돌릴 수도 있는 것도 많은데 여기서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 리타겟팅 불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 업체는 인스타 게시물 홍보하기를 쓰고 B 업체는 메타 광고 관리자를 쓰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월 예산 500씩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광고 예산 쓰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인스타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인스타 피드에서 올리는 거니까 되게 자주 올릴 수도 있고 간편하게 하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팅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그 과정도 좀 그 게시물 홍보하기보다는 버튼 누르면 되지만 메타 광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리소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 이건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메타 광고가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왜냐, 같은 500만 원을 투자해도 인스타 게시물 홍보하기는 모수가 다 날라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쏘고 이 사람한테 쏘고 이 사람한테 쏘고 그러고 끝인데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쏜 걸 다 저장해둡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나 장바구니에 눌렀거나 한 사람들은 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요. 메타 광고 관리자 내에서 다 차곡차곡 쌓았고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새로운 타겟들에게 뭐 다가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람들한테 리타겟팅이 불가한데 여기 메타 광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나왔을 때 예전에 장바구니 어떤 사람들한테만 리타겟팅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벤트 기간에 리타겟팅 돌려가지고 기존의 고객들이 좀 제품이 더 저렴해졌네? 바로 구매 이런 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인스타 게시물 홍보하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저희가 또 예산이 적어가지고 광고 관리자 내로 하기에는 너무 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홍보하기로 하고 있다 라고 해도 저는 무조건 적은 예산이어도 모수 쌓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광고 관리자 내에서 광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에는 모수가 쌓이지 않으면 리타겟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서 광고 운영할 때 단기적으로 할 거라고 하면은 게시물 홍보하기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끝날 거라면.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랜드가 한 시절에만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점점 커져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충성 고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엔 저는 메타 광고를 무조건 전문적으로 광고 관리자 내에서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같이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밑줄 쫙쫙 지어주시면 좋을 것 홍보하기랑 같아요. 메타 광고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질문하는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타겟팅을 주로 많이 쓰는지 또 많이 물어봐요. 주요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논 타겟팅. 제가 말하는 논 타겟팅이라는 거는 성별, 연령대는 조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논 타겟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업종이에요. 틴트 바르는 틴트 코스메틱 업체예요. 남성분들은 잘 안 사죠? 주얼리 쪽은 남성 여성 풀어넣어도 괜찮아요. 왜냐? 선물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틴트는 약간 남성분들이 선물하지는 않죠? 왜냐? 컬러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여성들만 타겟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뷰티 쪽에서 논 타겟팅이란 여성 20대부터 40대는 논 타겟팅을 하고 봐줄 수 있는 거. 타겟팅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 이걸 논 타겟팅이라 부르고 어디서부터 타겟팅이 들어가냐? 관심사. 그러니까 성별 연령대는 뭐 거기 업종에 맞춰서 다 만들어 놓고 진짜 그 업종에 맞춰서 관심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 카테고리가 정말 많은데 이것도 요즘에 마케터분들도 되게 많이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사. 그래서 뷰티면 뷰티 관심사. 그다음에 뭐 식품이면 식품 관심사. 그래서 관심사까지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맞춤 타겟. 이거는 리타겟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의 맞춤 타겟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180일 장바구니 넣었던 사람들 구매했던 사람들 이거 일자는 뭐 30일부터 60일, 90일, 180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대치가 180일이에요. 그 다음에 구매, 그 다음에 방문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 픽셀 안에서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광고, 영상 조회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영상 조회를 한 반절 이상 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계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즉 방문했거나 피드에 좋아요를 눌렀거나 공유를 했거나 등등등 인스타 참여자 등등 다양하게 리타겟팅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약간 반응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브랜드에 뭐 하나라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뭔가 방문을 했거나 장바구니를 넣었거나 뭐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눌렀거나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심사나 논 타겟팅보다도 더 약간 좀 더 브랜드와 가까운 좀 고관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 타겟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유저 타겟. 여기서 유저 타겟은 뭐냐? 맞춤 타겟을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타겟 생성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매했던 사람들의 유저 1에서부터 10%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리타게팅만 돌리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 구매했던 사람들도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고일 수밖에 없어요. 리타게팅으로 한 두세 달만 돌리면 모수가 고여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재의 피로도가 높겠죠? 그래서 꼭 리타게팅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신규 모수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트래픽 캠페인이나 신규 타겟팅을 무조건 같이 써줘야 계속 활발하게 모수가 필터링이 됩니다.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유사 타겟이에요. 유사 타겟은 신규 타겟팅이 맞는데 고관 여자, 이 맞춤 타겟의 고관 여자의 유사한 1%부터 10%까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고관 여자예요. 우리가 했던 뭐 구매했던 사람과 제일 유사한 1%. 이것도 뭐 3에서 4, 5에서 6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이 비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걸 신규 타겟팅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사 타겟의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 타겟이 생성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수가 쌓이는 게 처음 계정을 처음 운영하시는 거라면은 맞춤 타겟도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유사 타겟도 당연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때가 되면은 광고주님께 말하죠. 광고주님, 리타겟팅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맞춤 타겟 이미 좀 광고 운영을 좀 했던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제 바로 이건 받자마자 리타겟팅 맞춤 모수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요. 그래서 유사 타겟도 같이 좀 제안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유사 타겟, 맞춤 타겟, 관심사, 돈 타겟팅, 그 다음에 마지막 어드밴티지 타겟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메타 내 AI 머신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어드밴티지 타겟을 누르면은 이게 메타 안에서 시스템 내에서 메타가 생각했을 때 가장 관여 좀 높은 만한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하는 건데, 자세한 시스템은 저희도 잘 몰라요. 메타가 공유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서를 볼 때도 어떤 타겟인지 얘네가 준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볼 수는 없지만 효율이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해볼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도 어드밴티지 타겟도 많이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처음부터 어드밴티지 타겟을 쓰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수동으로 맞춰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타겟팅 중에서도 좀 주요 타겟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혹시 여기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근데 광고주님들이 들었을 때 유사 타겟에서 1%에서 10%까지 그 범위가 예시로 들면 어느 정도 유사한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실은 약간 이런 범위에 대한 것도 뭔가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저희도 돌려보면서 효율을 보면서 솔직히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타가 판단하기에는 좀, 예를 들어서 같은 코스메틱이면은 같은 코스메틱 정도,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멀어질수록 약간 구매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실제로 그 관심사 타겟팅을 누를 때 구매도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매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하는 건데, 약간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도 그 브랜드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이걸 구매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또 브랜드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좀 보는데, 약간 조금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퍼센테이지 내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약간 그거를 정확하게 약간 파악하기는 조금은 어려워가지고, 저희도 유사 1%부터 뭐 3%, 그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그룹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대충 예를 들자면 만약에 1%로 나이키를 걸어두면 1%면 아디다스, 뭐 그런 식으로 10%면 진행할 수 있겠죠. 같은 시업종인 코카콜라 뭐 이런 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이게 10%랑 1%가 어떤 큰 차이인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효율을 보면서는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어떤 브랜드는 막 1%에서 전화 효율이 잘 안 나오고 5%, 3% 여기서 더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실은 정말 다양하게 좀 저희도 막 테스트를 해보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여서, 실제로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저희가 제안 드릴 때 유사의 10%가 너무 효율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유사 1에서 3%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타겟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효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브랜드는 유사 타겟이 진짜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매체가 그렇다시피 광고는 무조건 해봐야 한다. 그래서 광고주분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좀 가져왔던 인사이트들대로 그냥 세팅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렇게 인사이트를 갖는 것도 좋지만 각 브랜드마다 매체별로
그 다음에 캠페인별로, 타겟별로, 소재별로 그냥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은 좀 마케터분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겟팅은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다음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메타에서 좀 주로 많이 쓰시는 소재 좀 유형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지를 제일 많이 쓰는 쓰세요? 것 같아요. 약간 단일 이미지? 좀 네.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GIF, 영상, 컬렉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단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많이 활용하는 건 브랜딩 소재 진짜 많이 써요. 어느 정도 아니면은 브랜딩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할 때 진짜 가격 소구 하나로만 해도 전환이 잘 되는 그런 소재 같은 경우에 단일 이미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GIF 같은 경우에는 전 평소에 GIF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약간 후킹,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좀 자극적인 그런 소재들은 GIF가 전 효율이 더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GIF를 많이 쓰고 있고 영상 같은 경우는 요즘 그냥 트렌드 그 자체예요. 그냥 모든 매체가 다 영상 소재 효율이 다 제일 좋을 정도로 영상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쇼츠 어떻게 보면은 메타에서는 릴스죠. 릴스 스토리 지면인 거죠. 즉 9대 16 지면에서 효율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뭐 피드 안에서 영상도 잘 나오고 있지만 로아스적인 면에서는 릴스랑 스토리 지면이 CTR이나 로아스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소재를 진짜 많이 쓰는데 다들 영상 소재를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편집하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대리님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 정말 간단하게 15초 안에서도 그냥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15초도 괜찮다. 아니면은 1분 내지로 뭐 컨텐츠 소스가 있으면은 제가 막 편집해서 전달드리기도 하고 그 정도로 영상 소재가 효율이 좋으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B급 소재도 많으니까 맞아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는 제일 중요한 거 후기나 리뷰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든 식품이든 누군가가 먹어보고 맛있대 아니면 누군가가 발라보고 예쁘대 나 내 눈으로 꼭 봐야겠어 이미지보다 영상이 훨씬 더 낫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맨 입술에 틴트를 발랐어요. 촉촉 완전 볼륨업 장난 아니에요.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후킹이 훨씬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는 뭐 DB업 정도 오히려 영상 소재가 더 잘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실제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영상은 사람들이 좀 지나가다가 뭐지? 그냥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영상 소재는 정말 모수 쌓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즉각적인 전환내기도 너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전 이것도 브랜딩 소재 많이 써요. 컬렉션은 이미지 밑에 바로 제품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건데 카탈로그는 아니면 이렇게 제품 이미지가 바로 딱 뜨는 건데 실제로 브랜딩 소재 밑에 제품들이 따라락 딸려 있으면은 되게 예쁘고 그 제품들을 바로 눌러서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브랜딩 소재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협력 광고에서 많이 씁니다. 제가 소재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 협력 광고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협력 광고가 컬렉션형에서 효율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컬렉션 광고를 좀 많이 제안해 드리고 있고 여기서 협력 광고는 무엇인가?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커머스는 진짜 협력 광고 저는 오늘 라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협력 광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 업종에서 플랫폼에 입점되지 않은 이커머스 보기 힘들어요. 실은 자사몰이 요즘에는 그냥 바로 성장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들 쿠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무신사, 뭐 다양한 뭐 11번가 등등등 다양한 그런 플랫폼 안에 입점돼 있는 이커머스 업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자사몰보단 쿠팡에서 효율이 더 좋아요. 전환이 더 많이 나와야 대리님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쿠팡에 있는 모수들을 이용해서 활용해보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협력 광고 그 플랫폼 랜딩 페이지로 메타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해당 플랫폼
모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올리브영 장바구니 많이 넣어놔요. 그 다음에 오특이나 아니면은 그 세일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구매, 장바구니 넣어놔요. 근데 딱 마침 제가 장바구니 놓자마자 바로 인스타 메타 광고에 그 브랜드가 뜨는 거예요. 오늘 오특 한대요. 오늘 오특 떴던데요. 바로 저 장바구니 모두 타겟팅 돼가지고 바로 그날 오특에 있는 마스카라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장바구니 넣었거나 아니면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리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뷰티 딱 2월 20일, 딱 3월 곧 있으면 올리브영 세일이죠. 뷰티 업종분들은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협력 광고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신사 뷰티 페스타 되게 플랫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협력 광고를 정말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메타 광고를 할 때 자사몰 스토어 광고보다도 오히려 올리브영이나 뮤신사, 쿠팡, 뭐 오늘의 집 같은 그런 플랫폼 협력 광고를 진짜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안에서의 전환 매출액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다만 협력 광고만 하는 건 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사몰의 독립, 그 다음에 자사몰 안에서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되기 때문에 협력 광고와 자사몰 광고 이거의 미디어 믹스나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부분은 저희가 워낙 전문적으로 좀 컨설팅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협력 광고 그 입점하는데 도움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 광고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좀 전체적으로 더 추가 좀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그럼 정말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가끔 제가 돌려보면 픽셀 설치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픽셀 설치 하셔야 된다. 그래도 그게 뭔데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광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픽셀 설치. 예를 들어서 픽셀 설치가 안 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가 픽셀 설치가 안 되는데 대부분 그냥 아니면 자사몰인 경우에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픽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왜 하냐 하면은 리타겟팅 하려고 쓰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리타겟팅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간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들 트래픽으로 그냥 바로 쏴가지고 그냥 자사몰 내에서 전환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광고가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해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광고를 하는 것도 물론 즉각적인 전환이 나와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자사몰 같은 경우에도 광고 없이도 그 충성 고객들이 그냥 돌아갈 수 있게끔 그냥 광고 없는 비광고 영역에서의 매출액도 높이고 싶은 게 광고주의 마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타겟팅을 통해서 계속 그 모수들을 쌓고 충성 고객 및 단골들을 쌓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그냥 즉각적인 전환만 원해서는 절대로 충성 고객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픽셀 설치를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픽셀 설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우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자사몰은 호스팅사만 괜찮으면 바로바로 픽셀 설치가 가능하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지금은 베타 버전으로 나왔는데 협력 광고가 곧 뜹니다. 이미 떠서 이미 베타 버전으로 여러 브랜드들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정식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땐 스마트 스토어 협력 광고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타겟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이커머스 업종 메타 광고를 운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뭐 하루 종일 내내 리타겟팅 그만큼 리타겟팅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하니까 저희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픽셀 설치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한번 포인트 언급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추가로 질문이 아직 올라오진 않는데 추가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곧 이제 방송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 추가 질문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이커머스 쪽에서 중요한 거
거의 좀 핵심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거의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서 메타 매체 네,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 세팅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면은 저희 지금 마케팅 학교 안에서도 메타 세팅하는 방법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렸고 그래서 많이들 한번 그거 보면서 메타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조금 어렵다라고 해주시면은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메타 대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처음에 한번 그래도 직접 시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세팅 운영해보면서 모르는 게 있다면 편하게 컨설팅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메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다음에는 구글이라든지 검색 광고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좀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쇼핑 검색이죠. 쇼핑 검색 등등 그런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이커머스 업종 관련해서 핵심 또 내용들 들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 네. 네, 다음에 또 다음 매체로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